일용고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전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뭐 일주일 만인데요, 뭐.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뵙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습니다. 뭐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이죠. 예.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뭐 올림픽도 그렇고 네. 농구계도 그렇고 네. 참 시끌시끌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동환 기자였던 그 특징을 보니까 예. 이 방송 분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 예.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거 좋아해.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핵심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예. 쓸데없는 얘기도 좀 길게 늘려서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굳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셔야 됩니까? 예. 아, 우리는 투명한 방송이니까요. 아 그럼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예. 뭐 이동희가 예전에 뭐 조작의 나라다, 우리 예. 한국이 뭐 결과만 중시하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황스럽네요. 예, 아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늘어지긴 해요. 예. 그 제작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네. 이 분량이 항상 뭐 15분에서 끊으라 그러는데 예. 저희가 25분, 30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분량, 쓸데없는 분량의 책임은 이동환 기자가 한 80% 가지고 있다. 아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저희가 덧박을 씌우시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을 좀 이제 산박하게 가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많이 싸웠는데 예, 그렇죠. 오늘은 굉장히 좀 스윗한 주제. 아, 그렇죠. 그 예전 주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교 논쟁을 하고 뭐 분석을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우기고 뭐 그랬던 방송이 이제 뭐 음식으로 치면 뭐 매운 낙지 혹은 뭐 그 육개장, 칼칼한 육개장, 김치찌개 뭐 이런 음식이었다면 오늘은 그냥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 같은 그렇죠. 그런 주제. 예, 그런 슈크림 같은. 그렇지, 그런 그렇지. 달달하고 부드러운 예, 주제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되게 주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모든 리그가 다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 팀, 바로 그렇습니다. 헨섬 타이거즈.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SBS에 뭐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가까이 있긴 하던데. 예, 요 근처입니다. 예, 네, 그쵸. 저희 목동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주제를 갖다가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진짜 뭐 그쪽에 PD나 뭐 서장훈 선수나 접촉한 적 한 번도 없고, 아, 물론 제가 전화는 잠깐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전술이 어떻게 뭐 탄생된 거냐.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핸섬 타이거스의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그냥 단지 예능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예능 같으면 뭐 이제 농구를 주제로 하면서도 서로 웃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게 예능의 어떤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핸섬 타이거스는 서장훈 그 감독이죠. 예. 감독이 바로 우리 진짜 농구 할 거다 그래놓고 하는데 진짜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봤는데 예. 보다가 보니까 아, 이게 좀 터치되는 감동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아, 농구 사실 진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좀 진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영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핸섬 타이거즈는 어쨌든 스포츠 예능으로 탄생한 방송인데 네. 막상 이제 이 방송이 되고 나니 생각보다 진지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이제 웃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게 예능인지 다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존 여기 있는 멤버들 간의 어떤 호흡이 좋아지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멤버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뭔가 좀 다른 기존의 스포츠 예능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재미를 주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저희야 뭐 특수하게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농구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핸섬 타이거즈 예능을 보면서 어떤 네. 느낌이 들었었냐면 아, 이게 예능판 스토브리그 같다. 아 그런 느낌이 예.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전문적이면서 아 그쵸. 예. 그리고 승부에서 이기려면 어떤 전술을 쓰고 선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저희가 핸섬 타이거즈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섬 타이거즈를 보면 기본적으로 농구 용어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 그쵸. 농구 용어가 뭐 기본적이면 기본적이지만 또 농구에 대해서 좀 처음 접해보시거나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사계절 이런 네.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출연하는 주장 이상윤 선수가 3회인가 4회인가에 보면 체력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팀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계절이나 한 20번 하고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계절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 코트를 이제 4등분 했을 때 하프라인으로 하면 2등분이죠. 그 그렇죠. 하프라인까지 하프 코트를 또 나누면 또 4등분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4분의 1 지점까지 왔다가 돌아오고 2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3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풀코트 전체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요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요 왕복이 한 세트고 요거를 이상은 이제 선수는 20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농구 이제 부나 이렇게 농구 동아리에서 많이 하는 체력 훈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상윤 그 주장이 그 부분에서 농구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예, 그 아마 이런 그 설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래픽으로 제작진이 해서 그쵸. 이게 줄 겁니다. 예. 믿어요. 예, 예, 제작진들 예, 믿어요. 왜냐면 예. 우리 그만큼 그동안 놀려 먹었으니까 니들도 한번 힘들어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은 그렇게 정리를 갖다 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프로 선수들도 그런 그 운동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국내 농구 같은 경우는 뭐 산악 훈련, 뭐 이런 산악을 통해서 뭐 체력 훈련 이런 거 논란 늘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코트에서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체력 훈련은 저 사계절의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예. 이제 십자가 전술이라고 또 이렇게 막 나와요. 그 예. 이상윤 그 주장 이상윤 선수가 또 그쵸. 야 저거는 십자가 전술인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코너에서 깨면 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요 십자가 전술 또 한번 예. 이동환 기자가 농구 설명 귀요미 우리 이동환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구 설명보다 귀요미라는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예. 삐져서 안 할까봐 제가 귀요미 한번 넣어봤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바로 예. 물리네.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 전술이라는 것은 뭐 네. 거기 방송 중에서 이상윤 씨가 말을 하긴 했지만은 네. 그 이제 지역 방어를 서는 형태가 이 십자가 모양이다. 5명의 선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뒤로 1명, 그리고 양쪽 왼쪽 오른쪽에 1명, 그리고 가운데 1명 이렇게 이제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1-3-1 지역 방어라고 불리는 전술인데 이제 이상현 씨가 말했다시피 양쪽 코너가 빕니다. 이 전술의 특징이.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다른 지역 방어의 약점으로 꼽히는 이 하이포스트 쪽에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을 뭐 통해서 공략당하는 대표적인 하이로우 게임을 통해서 공략당하는 그런 그림은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 방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역 방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습니다. 있죠. 이 원스리온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지역 방어입니다. 보통 이제 2-3 앞에 2명 뒤에 3명 또는 3-2 앞에 3명 뒤에 2명 서는 그렇죠. 이제 3-2를 서면서 어떤 변형을 많이 하는데 이 1-3-1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팀 내에서 활동력이 굉장히 만렙인 선수들이 많은 그런 그 팀이 있을 때는 그렇죠. 1-3-1을 씁니다. 그럼 1-3-1을 쓰게 되면 코너 쪽으로 볼이 가게 되면 마지막 각 밑에 있는 로우에 있는 그러니까 로우라고 그러면은 림 밑에 그렇죠. 림 바로 밑에 있는 그 수비수가 좌우까지 다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빅맨이 활동력이 되게 좋은 굉장히 좋은 선수를 그 로우 지역에 세우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활동력이 좋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45도나 아니면 코너 쪽으로 왔을 때 순간적으로 더블팀을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말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커버 범위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1-3-1을 또 이제 팀마다 약간 다르게 운영하는 게 있는데 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골대 바로 밑에 있는 선수가 양쪽 코너를 커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보편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이제 뭐 우리 팀 빅맨이 뭐 센터가 너무 느린데 이 선수의 높이가 제일 좋다. 이렇게 되면은 맨 밑에 그 선수를 두고 자유투라인 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하이포스트에 있는 그렇죠. 이 선수를 코너에서 이제 이 자유투라인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렇게 이제 뭐 삼각형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버 범위를 만들어주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팀마다 자기 로스터 구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혹은 로스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활동력이 좋아야 되는 수비 전술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의 어떤 패싱 레인을 좀 끊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맞아요. 선수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이제 좋은 기회를 노리는 수비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스워크가 좀 약한 팀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도 있고 이 원스리온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보통은 로우에 있는 그 선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이 포스트 자유투 근처에 있는 선수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전술을 누가 썼었냐면 인천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할 때 유작 감독이 국가대표
변형 전술 중에 하나로 원수리온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쵸. 중간에 네. 양동근 선수를 넣고 아. 예, 그렇게 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참- 기억이 나네요. 예, 어쨌든 이게 사실 1-3-1은 2-3나 3-2에 비해서 많이 쓰이는 전술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습적으로 썼을 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기 좋은 그렇죠. 전술이고 말씀하신 대로 유지학 감독이 그거를 국가대표팀에서 잘 활용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이거는 밥이나 뭐 이런 수비 전술은 아니고 약간 젓갈 같은 그 그렇죠. 예. 임팩트를 빡 주는 승부처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런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오늘 비유 어떤가요? 너무 완벽하네요. 예. 저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예, 저는 이렇게 칭찬만 쏟아내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망신을 주십니까? 나만 쓰레기네. 예.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 용어를 보면 이제 지역 방어에서 보통 보면 그 처음에 hensom 타이거즈가 지역 방어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투쓰리 지역 방어 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서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것도 이제 그래픽으로 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제작진이. 그렇죠. 뭐 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서는데 여기에서 지역 방어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자, 요 오각형을 딱 그렸을 때 이 바로 가운데 중점에 어떤 말뚝이 하나 박혀 있다. 그리고 고무줄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말뚝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쭉 같이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쭉 sol리고 그렇죠. 요걸 기민하게 하는 게 지역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같이 움직여줘야 되죠. 배영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예. 그 지역 방어가 기본적으로 외곽 슛에는 허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지역 방어는 뭐냐면 그 외곽 슛을 줄지언정 컨테스트를 어느 정도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그렇죠. 형태의 지역 방어가 가장 좋은 효율적인 지역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사실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지역 방어 파해법이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이제 지도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지역 방어라는 것은 맨투맨 디펜스에 비해서 그런 어떤 최종 점프슛을 컨테스트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 존을 지키다가 달려와서 하기 때문에 그 거리도 짧고 리듬도 달라요.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좀 공격하는 리듬이 또 무너지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기습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 리듬이 계속 무너진다 싶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렇게 이제 좀 슈팅력이 프로 레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동호회 레벨에서는 네. 굉장히 좀 유용하고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세깅 디펜스를 한번 볼게요. 그 세깅 디펜스 같은 경우에 우리 그 포인트가 된 인수 선수가 석점을 이제 좀 부정확하니까 세깅 저 다 세깅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세깅 디펜스 우리 설명 귀요미 이동환 기자 뭡니까? 여기서 세깅의 이 세그라는 영어 단어가 밑으로 처지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비수가 내 마크맨을 놓고 베이스라인 쪽으로 쳐져서 그 선수가 장거리 점프슛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그 이제 그 방송에 나오는 인수 씨 외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슛이 약한 선수가 있으면 상대 수비에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합니다. 뭐 KBL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박찬희 선수가 이제 매 경기 사실 이런 수비를 희대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희명은 놔두라고. 그렇죠. 했을 때 핵심 수비 전술이 뭡니까? 그렇죠. 세깅이죠. 네네네. 신명호는 놔두라고를 5글자로 줄이면 세깅 디펜스예요. 디펜스. 맞아요. 진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표적이네요. 맞아요. 신명호 선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뭐 NBA에서도 사실은 슛 약한 선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의 수비를 많이 하고 NBA에서 지금 뭐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도 이런 수비를 당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세깅 디펜스를 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슛이 약한 선수는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수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구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세깅, 다운,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죠? 드랍.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 3점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골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련의 행위 이걸 다 세깅, 드랍, 다운. 그렇죠. 다운 디펜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스크린을 서는 게 다운 스크린. 그 반대가 업 스크린. 그렇죠. 옆으로 서면 크로스 스크린. 그렇죠. 농구 참 쉽죠? 방향만 알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도 있었어요. 그 경기도 교육청이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서 저도 저거구나 그랬는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도어 스크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부분 전술이죠. 그렇죠. 자, 어떤 전술인지 우리 이동환 귀요미가 설명 귀요미 설명대로 묻혀주세요. 핵심은 빼고 왜 귀요미가 그냥 귀요미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설명 귀요미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도어 스크린 이제 이렇게 뭐
사실 다양하게 불러요. 엘리베이터라는 단어만 넣은 채로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서서 스크린을 거는 것을 보통 더블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엘리베이터 스크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명의 선수가 마치 문이 닫히듯이 서로의 간격을 완전히 없애면서 좁히면서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슈터가 빠져나가는 그런 동작이 있는 그런 스크린을 이제 엘리베이터 스크린, 엘리베이터 도어 스크린 이렇게 우리 부르죠. 또 제작진들이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동호회 레벨에서도 뭐 많이 쓰이지만은 NBA 레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술이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쓰는 전술이 됐는데 그렇지.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엘리베이터 스크린을 받고 슛을 던지는 선수의 슛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실 일회성 공격이 되는 특징들이 있어서 좀 빈도가 줄어들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기습적으로 혹은 뭐 사이드라인, 베이스라인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제 딱 점수 낼 때 그럴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혹은 뭐 클러치 상황에서 뭐 이제 기습적인 공격을 노려야 될 때 그럴 때도 많이 쓰이고 그 골든 스테이트 경기 보면 커리 슈팅 그 외곽 슛 찬스 잡으려고 그쵸. 그거 쓰는 모습들이 있고 유튜브에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 보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엘리베이터 도어 예. 스크린 이렇게 딱 치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골든 스테이트 엘리베이터 셋 그렇지. 세트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시면 그 모음집 같은 게 다 뜨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에서는 KGC 인삼공사가 전성현 선수를 요 스크린을 활용해서 썼었고 삼성에서는 임동섭 선수가 최근에는 폼이 많이 떨어지지만 상무 가기 전에 이렇게 슈터잖아요. 많이 썼었고 DB에서 쓰는 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꽤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전술입니다. 맞아요. 예전에 KB도 한번 썼었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강하정 선수. 예. 근데 여기에 파이법이 또 있어요. 어떤 파이법이 있냐면 그 굉장히 센스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격수가 이렇게 쑥 나오고 여기서 문을 딱 닫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비수가 딱 갖다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버려. 그렇죠. 돌아들어. 예, 돌아 들어가 버려. 예. 그래가지고 예, 이 엘리베이터 그 스크린을 갖다 파괴시키는 파이법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예. 뭐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선 타이거스가 얘기를 하는 농구 용어는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또 좀 화제가 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서정훈 감독이 지시한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패턴에 대해서 또 우리 설명 귀요미 이동환 기자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썸이죠. 예, 그렇죠. 덤. 예, 덤이죠. 덤. 그러니까 예. 덤이나 뭐 V나 주먹 이런 거는 플레이 콜링의 이름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전술용어는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일단 단어가 짧아야 됩니다. 그렇죠. 단어가 짧은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친숙해야 돼. 그렇죠. 친숙해야 그래서 됩니다. 예전에 국가대표에서 뭐 어떻게 쓰냐면 뭐 치킨, 그렇죠. 콜라, 그렇죠. 만두 뭐 이런 식으로 써. 만두는 아니고요. 예. 치킨, 치킨, 예. 콜라, 피자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혹시 진짜로. 탕수육은 없었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글자잖아. 두 글자. 한 글자에 두 글자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짧아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짧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덤이 이제 엄지손가락 딱 이렇게 하는 거고 주먹이 이제 주먹을 쥐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소리를 내서 콜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기장은 실제로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지. 뭐 옷 유니폼을 잡는다든지 헤드처럼 머리를 만진다든지 혹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든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액션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도 액션만으로도 이제 이 작전을 쓰는구나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제 좀 어떤 몸과 관련된 용어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이 엄지손가락 덤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이 전술을 이 지역 방어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사실 맨투맨 수비를 만날 때도 되게 유용한데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 따라서 슈터가 쭉 움직이면서 두 명의 스크린을 받아서 코너 부분에서 이제 바로 캐치앤슛 기회를 노리는 전술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술 되게 좋아합니다. 전문 용어도 있죠. 예, 그렇죠. 이 플라피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피가 영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늘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베이스 이렇게. 그렇죠. 늘어져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건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도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 쪽에 스크리너 2명 혹은 3명이 늘어서 서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제 그런 스크린을 받아서 베이스라인으로 크게 스윙하면서 코너에서 캐치앤슛 기회를 노리는 것. 이거를 그냥 플라피 액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플라피 액션에서 나오는 스크린을 플라피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은 다음에 저 선수 또 그때 해서 타이거스 했던 그 전술 쓰네? 저게 플라피 액션이구나. 이렇게 플라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V도 한번
우리 귀요미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V는 2차 동작까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한쪽 사이드에서 하이 픽앤롤, 한쪽 사이드에서 픽앤롤 합니다. 그렇죠. 픽앤롤 하고 한쪽 사이드에서는 핀다운 스크린을 받아서 한 명이 슈터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올라오고 그 상황에서 하이 픽앤롤 하는 가드가 이제 핀다운 받은 슈터의 기회를 한번 보고요. 이제 거기서 만약에 기회가 안 났다. 그러면 2차 옵션을 봅니다. 뭐냐면 이 하이 픽앤롤 하는 가드에게 스크린 걸어준 선수가 스크린 걸자마자 이제 베이스라인 쪽으로 내려가서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다른 빅맨에게 베이스라인에 있는 그 빅맨이 이제 페인트 존으로 그 스크린을 받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다음 옵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핀다운 스크린 받는 이 슈터의 기회를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이스라인 쪽에서의 어떤 스크린을 받는 빅맨의 기회를 본다.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이 두 명의 기회를 보기 전에 그 볼을 가지고 있는 가드가 전개하는 픽앤롤에서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냥 들어간다. 예,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인트 존으로 바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미드레인지 점프슛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가지 옵션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공격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방을 상대로 썼을 때 또 주먹이라는 어떤 패턴을 주요하게 좀 많이 썼어요. 예. 자, 요 얘기 귀요미. 자,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주먹이라는 패턴이고, 나중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저는 해선 타지가 너무 좋은 게, 이게 서장훈이라는 레전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패턴을 계속 하다 보면 상대 팀들은 계속 한 번씩 뭐 맞선대를 한다든지, 비디오 분석을 하면은, 썸은 이거구나, V는 이거구나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콜링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정훈 감독이 실제로 방송 중에도 이름은 다 프로팀들도 다 바꾸고 그래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셔츠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역 방어를 상대로 쓰는 건데 한쪽에 서 있던 한쪽 45도에 서 있던 어떤 선수가 이제 자이투라인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기회를 보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상대 지역 방어의 결국엔 기본적인 최대 단점은 하이포스트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45도에 있던 선수가 이동해서 맨 먼저 점프슛 기회를 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옵션으로 베이스라인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빅맨에게 향하는 패스, 하이로 게임, 그렇죠. 라패스라든지 그런 이제 하이로 게임까지 보는, 혹은 이제 거기에서 뭐 이제 상대 수비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온다면 기습적으로 그 이제 한쪽에 있는 가드의 슈팅 찬스까지 볼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저희가 패턴 설명을 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크게 봤을 때 좀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서장훈 감독이 결국 현역 시절에 아무래도 또 빅맨, 한국 최고의 빅맨이잖아요. 그렇죠. 빅맨이었다 보니까 이 빅맨들을 활용하는 어떤 스크린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현대 농구에서는 이 슈터나 가드를 활용하는 뭐 하이볼 스크린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핀다운 스크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되는데 사실 이 서장훈 선수가 전 선수가 감독이다 보니까 이 빅맨을 활용하는 크로스 스크린이라든지 혹은 이제 셔플 스크린, 그러니까 스크린을 받는 선수가 이동하는 어떤 구역이 3연출 라인 밖보다는 이제 페인트 존 쪽으로 그렇죠. 향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스크린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서장훈 감독도 본인이 선수 시절에 경험했던 패턴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쓴다든지 혹은 팀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해서 쓰는데 이게 저는 되게 좀 그러니까 의도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는 것이 이 팀의 에이스는 문수인입니다. 그렇죠. 문수인은 빅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팀의 에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가드인 다른 선수였다면은 조금 그렇게 팀 상황에 맞는 전술 어떤 스타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팀은 줄리엔 강이라는 너무 든든한 이 빅맨 스크리너가 있고 문수인이라는 최고의 어떤 빅맨 득점 자원이 있다 보니까 이 서장훈 감독이 쓰는 이 이제 빅맨 중심의 어떤 패턴들이 효과가 극대화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게 서장훈 감독이 의도했다면 더 대단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많이 쓰는 건 더 대단한 것인데 이게 정말 서장훈 감독과 문수인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어떤 패턴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이 패턴을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받은 거냐, 뭐 굉장히 친한 이상민 감독도 있고 뭐 몇몇 이제 감독들이 있으니까 한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자기가 선수들이 지금 특징이 어떤 게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프로처럼 어떻게 뛰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좀 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인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난 다음에 채택을 한 게 요런 이제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패턴도
그 선수가 가장 효율적인 거여야 되는데 선수들도 어떻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쵸. 예를 들어서 석점 패턴을 갖다가 낸다. 이랬으면 저는 그거 봤을 때 저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석점이 좋은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뭐 물론 그렇죠. 이상윤이나 뭐 나중에 차은우나 뭐 이런 선수들이 뭐 괜찮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주된 옵션을 쓸 수는 없다고 거기에서. 그죠?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수인 선수가 이렇게 가는 거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갖다 맞춰서 이제 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석점 슈터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돌파가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었으면 아마 요 패턴이 살짝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예, 들긴 뭐 합니다. 피켓롤 쪽 많이 쓰는 패턴이 있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핸섬 타이거즈 뭐 농구 용어 해설이나 패턴 분석을 좀 해봤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슬램덩크하고 좀 오버랩되는 장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에도 한번 뭐 언급을 했지만 전 이 장면 보면서 와 굉장히 그랬는데 전국 대회 하기 전에 첫 번째 경기를 하기 전에 실제로 거기 가서 이렇게 염탐을 합니다. 예. 전력 분석을 하는데 딱 서정원들이 웃더니만 요거 게임은 좀 잘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뭐 이 선수는 뜨니까 페이크를 하지 말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너네 내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러는데 그게 사랑공고하고 슬램덩크에서 북상고하고 붙을 때 1회전 하기 전에 안 감독님이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쵸. 보면서 국지전으로 하면 그게 그런 거였죠. 나중에 밝혀졌는데 신현필하고 강백호하고 1대1로 붙으면 강백호가 이긴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는 패턴을 쓰겠다. 뭐 이런 이제 그 경기를 구상을 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그래도 해볼 만해.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오버랩이 좀 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핸섬 타이거즈가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이제 예전의 농구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어떤 선수들 간의 갈등이나 혹은 그냥 정말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에 좀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둬서 어떤 이 농구팀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준비들 이런 것들을 좀 거의 뭐 조명을 안 했어요. 근데 핸섬 타이거즈는 말씀하신 미리 가서 상대팀을 스카우트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스카우트라는 게 뭐 유망주들 스카우트에도 쓰이는 말이지만은 상대팀 분석도 스카우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팀을 분석한다든지 경기장 가서 그리고 비디오 로그에서 선수들의 특징이나 혹은 상대 에이스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거를 확인하고 우리 팀 선수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선수들에게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플레이 콜링 명을 바꿔간다든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게 실제 농구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핸섬 타이거즈가 말하는 진짜 농구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농구를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슬램덩크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멤버가 확충이 될 때 그 팀의 경기력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 이제 송태섭이 들어가면 경기 템포가 무지하게 빨라지면서 뭔가 킬 패스트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인수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포인트 가드가 마땅한 선수가 없었는데 그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 템포가 빨라지면서 서정원들이 계속 이제 밀어라. 그게 속공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그게 그 선수가 들어오면서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오버랩이 됐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은우 선수가 뭐 기사에도 얘기했었지만 처음에는 정말 막 그냥 뛰기만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보면 이제 석점을 계속 넣으면서 약간 강백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 그쵸. 막 이런 부분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예, 뭐 사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차은우 선수의 성장 사실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차은우 선수가 원래 방송 시작 전 그리고 초반만 해도 이게 아무래도 워낙 인기 많은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워낙 잘생긴 걸로 유명하고. 저도 그래서 시청률 결인차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서 간판으로서 좀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이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차은우 선수는 그런 부분에 만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농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순박하고 착한
청년인데 이 어떤 이제 승부욕 그리고 내가 이 경기에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그 어떤 책임감. 욕심, 책임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예인 입장에서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피곤한 스케줄이잖아요. 이 핸섬 타이거즈라는 게.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해준다는 거는 아마 제 자신도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 차은우 씨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있으면 팀이 그러니까 아마추어 농구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집니다. 어떤 부분이 강해지냐면 뭐 기술이 굉장히 좋고 이런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동네 농구를 할게요. 동네 농구에서는 많이 뛰는 선수, 활동력 좋은 선수. 그 두 번째는 힘이 좋은 선수. 그쵸. 힘이 좋은 사람, 힘이 좋아가지고 스크린 걸고 막 이렇게 리바운드 해주고 이런 친구들 있으면 옆에서 농구하기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쵸. 근데 곱상하게 생긴 차은우가 그런 역할을 해요. 야, 저거는 제가 기사에서 썼지만 와, 그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무슨 된장 뚝배기 청국장 스타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곱상하고 이쁘게 생긴 선수가 정말 그렇게 잘생긴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니까 오히려 뭔가 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차은우 선수를 봤을 때 저는 걱정이 좀 됐어요. 야, 저 선수를 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경기에도 만약에 진짜 승부라고 많이 뛰기지도 못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농구를 좋아하고 뭐 나름 잘해요. 나름 잘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붙을 팀들이 탑 레벨에 있는 팀들이고 동호회주 중에서도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뭐 농구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차은우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실 약하단 말이에요. 저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랬었는데 그런 많은 활동력으로 자기의 어떤 기술적인 미숙함을 보완해내고 그리고 나중에 석점까지 이렇게 비어있을 때 쏴주면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야, 참 알토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뭐 핸섬 타이거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가 좀 해봤는데 좀 어떠십니까? 뭐 사실 저는 처음부터 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못 봤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저는 나중에 이제 주변에서 되게 평가가 좋길래 봤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전술적인 부분을 되게 좀 저는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 그런 점에서 전술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 좀 초반에는 조금씩 볼 때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어쨌든 예능인데 인기를 끌어야 하는 방송인데 이 서정훈 감독이 너무 진지하고 좀 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재미를 추구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제 농구에 대해서 아직 관심도가 떨어지는 팬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유쾌하고 좀 신나는 좀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사실 걱정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고 농구라는 측면에서 진짜 농구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좀 처절하고 이런 부분에서 좋았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사실 다 안 봤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 입장에서는 다 안 봤을 거예요. 예전에 그 서장훈 선수 시절 KT에서 선수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이제 말년에 선수 말년 때인데 그때 서장훈 그때 선수죠. 그 감독을 했었어요. 기자단 농구대회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농구 기자들도 기자단 농구대회를만 1년에 한 두세 번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럽게 말 많고 더럽게 농구 못하는 데가 농구 기자들이에요. 저 더럽게 말 많고 더럽게 농구를 못해요. 정말. 그때 당시 이제 기자단 농구대회를 할 때 그 뭐 간판급 선수들 KT에서 주최를 하는 거였으니까 간판급 선수들을 몇 명을 이제 꼽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 밑에 이제 기자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서장훈 선수가 있던 그 팀. 그 팀에 있던 그 기자들이 자기들이 농구를 조금 한다고 그러면서 말만 더럽게 많던 그 기자들이 많았어요. 그 서장훈 그 코치가 지금 감독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팀은 졌죠? 그 서장훈 감독이 그때 당시에 이 XX 더럽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었어요. 다 목격을 하신 거군요. 그럼 보면서 저기 우리 서정훈 선수는 진짜 빡쳤는데 이러는데 근데 제가 봐도 옆에서 봐도 저는 그 팀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제가 봐도 빡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렇군요. 다행히 우리 또 핸섬 타이거즈는 말을 이렇게 또 잘 들어주면서 또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감독 수업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세게 했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핸섬 타이거즈 특집편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SBS나 해성타이거즈 뭐 광고하는 거 절대 아니고. 아, 절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오랜만에 농구의 어떤 치열한 모습들, 코트 한방의 모습들을 담은 그런 예능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해성 타이거즈를 좋아하시는 팬들께서는 저희 얘기들을 듣고 다시 보시면 또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일용구 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 네이버 구독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치입니다. 그렇죠. 구독이라도 구독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일용구 TV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